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너네가 했던 거 숙제가 어디부터냐면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75부터 78페이지까지가 지난주 숙제였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전기회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회로와 전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꼬맹이들이 얼마나 잘 그래서 알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 잠깐만 여러분들 정리하고 문제 풀어온 거 질문을 좀 받도록 합니다. 쫓지 말고 잡아. 동생도 잡는데 그런 통화가 나이 먹어서 퀴즈 빨리면은 위험하는 말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는요 전기적 현상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도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뭐에 대한 얘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전하라고 하고요. 전하가 주변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힘 중에서도요. 실제 전하라고 하는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은 뭐라 그러니? 받는 힘 전기력. 근데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은 뭐라 그러니? 전기장.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력은 둘 다 힘입니다. 그래서 단지 누가 받는 힘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로 여기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R만큼 떨어진 곳에 Q라는 아이가 있어. 실제 얘가 받는 힘이 어느 방향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센 힘을 받아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실제 전기력 구하는 시 F는 뭡니까? R 제곱분의 이렇게 해서 얘 실제 전하량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실제 전기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여기에 실제 Q라는 전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Q1은 그대로 있고 떨어져 있는 거리도 R인데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있다라고 치고 얘가 받는 전기력을 구하는 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니? R 제곱분에 똑같습니다. 크크크인데 크 자리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R 제곱분에 크크크 이렇게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전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전기력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니? F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어? Q1만 곱하면 다시 이 모습이 되잖아. 맞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R 제곱분의 F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뭐만 하면 돼? Q1이라고 하는 것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전하만 곱하면 전기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거야? 라고 하죠. 전기력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놈이 플러스고 한 놈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어. 얘가 받는 힘은요. 당연히 플러스가 플러스를 비니까 이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니까 이 방향이니까 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얘한테 작용하잖아요. 됐어? 그러니 이 둘을 합성한 이 방향으로 얘가 실제로 힘을 받아 라고 하는 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이러한 힘의 방향을 선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력선 그리는 방법도요. 여기에 플러스 4쿨롱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 있을 때 이 주변에는 A와 B가 만드는 전기력이 동시에 작용한단 말이야. 그쵸? 그랬을 때 이 주변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놓은 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표는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냐 마이너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반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조건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라고 했으니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니까 얘는 실제로 방향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점에 플러스 전환을 놨을 때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걸 정기력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정기력선이 그려진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기력선을 방향을 설정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기력선이 그려진 개수를 보면 어느 쪽은 정기력선이 많이 나오고 어느 쪽은 정기력선이 적게 나와, 어느 쪽은 간격이 대단히 좁은 편인데요. 어느 쪽은 간격이 대단히 넓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기력선은 간격도 중요한데, 간격이 좁을수록 정기력이라는 힘이 세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정기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운데 대칭으로 정기력선이 많은 쪽이 적은 쪽에 비해서 전하량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알겠어?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정기력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환을 놓으면 실제로 이 플러스 전환은 어디로 갑니까? 얘는 정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각각의 위치에다가 전기를 띤 입자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가는 방향은 정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튕겨나가요. 직선으로 움직여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요. 알겠습니까? 운동 방향도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놓은 입자가 플러스 입자가 아니고 선생님 마이너스 입자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입자를 놓으면 정기력선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나오죠. 마이너스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돼서 익혀나갈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요, 이 전하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과 전기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자. 그래서 전기력과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이 둘을 연결하는 관계식도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F는 QE로 계산하면 실제 전기력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을 나타내는 방향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모든 전기적 현상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쿨롱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하는 게 기본이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전하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러한 전하가 힘을 받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치 에너지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하는 에너지도 갖는다. 그 에너지도 실제 전하가 갖는 에너지와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쳤을 때 생기는 표준 에너지를 다르게 계산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 전하가 갖는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U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당연히 줄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에너지는요, 우리 뭐라 그래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줄임말 뭐라 그래? 전위라고 하고요. V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퍼쿨롱이라고 한다. 됐어? 근데 이렇게 단위 쓰는 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 볼트로 바꿔서 쓴다 라는 겁니다. 됐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원래 전하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판이 있고 마이너스 판이 있어서 여기에서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죠. 그 방향 때문에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실제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얘가 여기에 땅바닥에 쿵 하고 붙어 있죠. 됐어? 네. 자, 그러면 얘가 받는 이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 붙어 있는데, 내가 얘를 억지로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만큼 최소한 그만큼의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이만큼 들어 올렸어. 그러면 얘가 이 위치에 왔을 때는요. 사람이 억지로 들어 올렸으니까 사람은 일을 해준 거고요. 얘는 일을 받았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그게 실제 전화가 갖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내가 잡아당긴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는 건데 우리 전기력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거리를 R로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R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전기력은 R 제곱분의 그 4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동한 거리 R을 곱하면 이거 날아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전기력을 구하는 식에서 R 하나 날라가 R분의 크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 맞아? 맞아? 이게 실제 전화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요. Q쿨롱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 전화인 1쿨롱이면 1쿨롱의 전화가 받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 맞아? 그걸 R만큼 들어 올리면 얘가 여기서 1쿨롱의 전화가 갖는 위치 에너지 전이 가질 거야.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위를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인 R제곱분의 크였고요. 거기다가 이동한 거리 R을 곱하니까 얘도 똑같이 요거 띄겠죠. 맞죠? 이게 여러분들 전위 구하는 식이고요. 그래서 이 전위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이동한 거리인 그래서 거리를 전기에서는 R로 표현할 수도 있고 D로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네, 이동한 거리 D를 곱해도 된다. 이거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가 1쿨롱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Q쿨롱이라면 여기다가 무조건 다 뭐 하면 돼? Q백 하시면 이게 바로 실제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Q보이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얘는 똑같으니까 요거랑 안 쓸게요. 보시는 것처럼 Q, E, D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됐어. 자, 그러면서 아까도 선생님한테 몇 명이 질문을 해서 봤는데 마이너스는 땅바닥이라서 전위가 가장 낮다. 됐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낮은 전위 여기는 플러스파는 하늘로 보니까 여기는 높은 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뭐해지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플러스판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진다. 마이너스판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는 작아진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2 그래서 V인 곳이라면 맞죠? 에너지가 2V 되겠어? 여기가 4V 여기가 6V 여기가 8V 여기가 10V라면 마이너스 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 에너지 다 똑같네요. 됐어요? 네. 마이너스 판으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 에너지 다 똑같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플러스 판으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내려온 곳은 다 위치 에너지 같네요. 이런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선을 연결하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거 거짓말. 등.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전, 위, 면. 이렇게 돼요. 등전이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등, 전이, 면이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 연결한 선이 등전이면은요.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전기력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아세요? 전기력선 방향과 등전이면은 네, 수직한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본 문제가 유찬아 몇 번이었어? 162번. 162번 꼬맹이들아 같이 봐봐. 자, 162번을 보면요. 162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X축 위에 전하를 띄고 있는 두 입자 A, B가 있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 A, B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애는 수직선상의 마이너스 D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플러스 D 위치에는 플러스 B라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상의 두 점을 하나는 P, 하나는 Q라고 하는 특정한 위치를 잡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그림은 이 수직선상에 두 전화가 만든 전위를 그린 거예요. 전위.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D인 지점, 여기가 D인 지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위를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D인 지점은요. 전위가 0보다 큰 값을 이렇게 가져요. 그 다음에 D인 지점은 전위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5V, 여기가 플러스 5V. 이렇게 된다. 됐어?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낮아요. 땅바닥. 여기가 무슨 쪽? 마이너스 극을 만든 거죠. 누가? 얘가. 됐어? 네. 그 다음에 왼쪽은 플러스 전화를 갖는 겁니다. 누가? 얘가 만든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왼쪽은 높은 전위를 만든 건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A. 높은 전위는 무슨 극? 플러스 극이죠. 낮은 전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전화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건 A 쪽이 플러스 전위를 갖고요. B 쪽이 마이너스 전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전위를 갖기 때문에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전위가 높은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늘이잖아요. 여기가 하늘, 여기가 땅바닥. 맞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위가 점점 보여진다? 커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 있는 아이들은 전위가 어이구 씨.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땅바닥이죠? 낮은 전이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높은 전이죠? 됐습니까? 네. 여기가 지면 여기가 하늘. 그러면 땅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점점 모여져야 돼요. 커져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이었고요.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에 전이가 얼마? 0. 그러면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전이가 뭐가 되니? 플러스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로부터 마이너스 전이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다 같은 면입니다. 같은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이가 0이었죠. 여기 전이가 0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위치는 다 위치 에너지 전이가 다 얼마이고? 0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전이가 보이고 플러스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땅바닥, 하늘, 요거 위치 판단하시면 돼서 기억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만든 거고요. P에서의 전위는요 라고 했는데 P라고 하는 지점은 전위가 0인 곳과 같은 곳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전위가 다 0인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니? 라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 힘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으니까 꼬맹아 전기장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Q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전기장은 힘이니까 Q에서 받는 전기력 방향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치고 전기장이니까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 방향 설정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하니? 밀어. 마이너스가 뭐하니? 당겨.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 이 방향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야. 이걸 전기장 방향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전화가 아니고 플러스 전화로 고치시고요. P에서의 전위는 전위가 0인 곳과 나란하게 있기 때문에 얘는 전위가 0이야. 그 다음에 Q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X축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니은과 디귿을 다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요.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기력에 해당되는 걸로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먼저 보고 회로도 갈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75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받았나요? 아닐까요? 75페이지에서 질문 없어. 숙제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나만 받는 건가? 왜 안 되어 있을까요? 뒤에만 숙제인 줄 알았어.
여기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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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도 아닌 새끼가. 자, 76, 77 질문. 59번? 59번 보시면요. 그림은 점전한 A, B가 X는 0, X는 2D인 곳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X가 마이너스 D에서 전기장이 0이고 X가 마이너스 D점인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래요. 그 다음에 3D인 곳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을 향한대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문제를 푸는데 주는 힌트는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주는 힌트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고요.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대단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싸그리다 이런 문제, 수능에서도 기본적인 문제가 싸그리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D 있어, 0 있어, D 있어, 2D 있어, 3D 있어, 여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하를 띄고 있는 I가 어디에 있냐면 0인 지점에 A라고 하는 전하가 박혀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런 뜻이에요. 자, 2D 지점에도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인 점전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극인지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근데 이거를 푸는 힌트는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D인 지점에 밑줄 쳐. 전기장 0이래.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래요. 라고 해줘. 보면 전기장은요. 흰 건가요? 에너지 건가요? 힘이죠. 전기장의 세기는 힘이죠. 됐어? 누가 받는 힘?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놔. 이 뜻이잖아요. 전기장의 세기는 거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놔. 라고 한 거니까 거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놔야죠. 자, 그래놓고 제가 받는 힘에 됐어? 세기가 0이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봐야죠. 자, 여기서 받는 힘의 세기가 0이려면요. A의 점전화와 B의 점전화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요 위치에서 두 개의 힘의 방향이 뭐여야 되니? 반대. A가 만든 힘과 B가 만든 힘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플러스라면 꼬맹아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했겠니? 밀어. 이게 A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라면 됐어? 네. B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니? 이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B가 얘를 뭐 해야 돼? 당겨야 되지. 그럼 얘 무슨 극이어야 되니?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A와 B는 서로 정반대 극이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A가 플러스인지 B가 플러스인지는 그건 모르지. 근데 두 개가 반대 방향은 맞아.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냥 글자만 읽고 있으면 풀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구나.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고3 애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건데 간내라는 글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간내.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전화가 같은 극을 갖는다면 맞아요? 이 새끼도 플러스 이 새끼도 플러스 같은 극을 갖는다면 반드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 요 안쪽에 있습니다. 맞냐? 근데 이 새끼는 어디 있어? 바깥쪽에 있지. 그럼 같은 극이 아니고 무슨 극이라는 얘기야? 반대 극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이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얘네들이 같은 극이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세형성됩니다. 바깥쪽에 생겼다는 건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의 종류가 무조건 뭐란 얘기입니까? 반대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이거 치고 들어가야죠. 언제 이걸 그립니까? 아, 이 새끼 반대네. 이겁니다. 되겠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가정하자. 아니면 뒤집으면 되니까. 일단 그건 반대야.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기가 0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B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어때야 되니? A가 만든 힘과 B가 만든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지. 이제부터 추리해봐. 그러면 힘이 얘한테 주는 힘이 A가 여기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과 B가 여기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 뭐가 느껴지니? 이거 더 그렇죠. 왜 그런 생각 안 해? 가까이에 있는 애보다 멀리 있는 애가 그래서 거리가 머니까 얘가 만든 전기력은 R 제곱분의 크크로 훨씬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기와 이 세기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원래 전하력이 훨씬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건데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 이거는요 사실은 고3들은요 이미 얘네들의 세기가 얼마인 줄 압니다. 왜? 패턴을 익숙하게 연습해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A가 작용하는 힘과 B가 작용하는 힘이 저 마이너스 D인 지점에서 같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요. 얘가 작용하는 힘은요. 요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해요. 요걸 우리는 A라고 할게요. 요 작용하는 힘은요. 요 거리를 B라고 할게요. 됐어. 네, 지금은 1과 3이지만 우리 그냥 A와 B로 놓고 일반화 시켜볼게요. A가 작용하는 힘은요. 우리 전기장의 세기 1쿨럼이 받는 거니까 전기장의 세기지만 그냥 전기력이라고 놓고 해볼게요. 자, R 제곱분의 어떻게 구하니? R 제곱분의 어떻게 구하니? 그로 구하니. 맞습니까? 네. 떨어져 있는 거리가 A니까 A 제곱분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전하.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는 플러스 1쿨럼의 전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요 세기와 그 다음에 B가 만든 전기력. 됐어?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로 놓을 거니까 B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B의 전하 그리고 저기에 있는 I가 1쿨럼이니까 1. 됐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세기가 같아야 되니까 K라는 상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나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거 보니 이 A와 B의 세기가 A 제곱과 B의 제곱의 크기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저 새끼들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대 몇이니? 1대 3이거든. 그러면 이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 얘는 얼마? 3의 제곱이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의 비율이죠. 그러면 얘는 전하량이 얼마나 얘기야? 1. 얘는 전하량이 얼마나 얘기야? 9. 이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항상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요. 전하량이 작은 쪽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전하량이 작은 쪽 가까이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전하량의 비율은 1대 9여야 돼요. 요런 얘기야. 됐어? 그럼 이제 세기는 알았어. 세기는 알았는데 문제는 여기가 플러스인지 여기가 플러스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두 번째 전제로 줬죠. 뭐라고 줬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D 지점은 전기장의 세기를 0이고 3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축을 향한다 라고 했으니 이제 여기 보자 라는 겁니다. 이제 저쪽은 관심이 없어. 여기를 볼 건데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플러스 1쿨럼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플러스 1쿨럼이 있다고 쳤을 때 이 I가 A와 B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 X축을 향하는 이 방향으로 사실은 힘이 작용했어야 했는데 볼게. 우리가 놓은 거 여기 플러스잖아. 좀 생각해봐.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했겠니? 밀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했겠니? 당겨. 맞아? 네. 그래서 얘도 힘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되겠죠? 맞죠? 그 중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요거면 얘가 큰 힘이어야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전하가 큰 쪽에서 작용한 힘이 훨씬 더 크겠죠. 작은 애가 만든 힘보다. 맞아요. 작은 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엄청 멀고요. 그러니까 이 힘이 작겠죠. 맞죠? 전하가 센 애로부터 가까우니까 이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향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놓은 대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이런 것들이죠.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계산하시고요. 계산하지 않고 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고하셔야 시간을 적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문제는. 이런 것들. 되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때 A는 마이너스 전화가 아니고 플러스 전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량의 크기는 B가 A에 비해서 9배 크다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화이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쵸? 4번이요. X가 D인 지점에서 정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호ben아, X가 D인 지점이야. 이제 계산하지 않고 생각해봐. 얘는요, Q쿨롱이고 얘는 9쿨롱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고 보세요. 누구 힘이 더 세겠니? A야 B야? B죠. 그럼 B 힘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네. 맞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뭐였습니까? 당겼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최종적이겠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X가 D인 지점에서의 정기장의 방향은요. 플러스 X축 방향이지 마이너스 X축 방향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가 0이고 X가 2D인 지점 사이에는 정기장이 0인 지점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0에서 2D 여기요. 0에서 2D라고 하는 이 지점이 어딜 얘기하니? 내부를 얘기하죠. 내부인 곳에 정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쟤네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반대급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처음 푸니까 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 그리고 얘네들이 갖는 이 비율들 요거 보시면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어딘지 보면 같은 극인지 반대 극인지를 해결할 수 있고요. 정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 그래서 0인 지점은 각각의 전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이면 됩니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제곱과 그래서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B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A 전하량과 B 전하량의 비율과 같다르죠. 그러면 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량의 루트 시간만큼이 정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만드는 위치입니다. 되겠어? 네. 그럼 꼬맹아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쿨롱이었고 여기가 몇 쿨롱이었어요? 6쿨롱이었죠. 그러면 정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1쿨롱의 루트 시율 1만큼 떨어지고 얘로부터는 1만큼 떨어지고 얘로부터는 얼마만큼 떨어지고 3만큼 떨어진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하량의 루트를 씌운 만큼이 정기장의 세기가 0인 곳으로부터 각각이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 3인 지점이니까 아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먼 곳에 있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선생님이 물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 전기 회로도 배우면서였어요.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져서 사실은 선생님이 이 회로들을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도 1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점에 배웠네요. 그거 배우면서 분열 연결, 병렬 연결 하면서 각각의 그러는 전류의 세기 구해라, 전원 구해라 이런 것들 할 때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친구들이 질문하면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아 쟤는 되게 물리를 잘하는 애야 라는 얘기가 한두 명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물리를 잘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더 잘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리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작은 계기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 다음에 76, 77페이지 질문 없어요. 넘어갈게요. 78이요. 79는 하지 말라 그러죠. 78페이지요. 16이요. 66이요.
자, 66은요. 규민아, 가운데를 잘라. A와 B 사이의 가운데를 잘라보면 전기력선이 왼쪽이 많을까요? 오른쪽이 많을까요? 오른쪽. 오른쪽이 많으니까 오른쪽이 더 센 전하량을 띠고 있고요. 자, A 쪽에서는 나가는 화살표니까 무슨 극? 플러스. B는 들어가는 화살표니까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시간 있으면 A 쪽에서 나가는 화살표 좀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6개. 6개입니까? 그럼 B로 들어가는 거 몇 개입니까? 12개입니까? 그러면 전화량이 몇 배 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I가요 사실은 플러스 1쿨롱이라면 됐죠? B라고 하는 I는 얘보다 2배 센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의 위치를 수직선상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있어야 되고 ED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는 위치가 얼마래요? 3D래요. 그래서 이렇게 났거든요.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그림 바로 위에 X가 D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2제로로 놓겠다 그랬습니다. X가 D인 지점이 있는데 X가 D인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2제로로 놓을 거니까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몇 2제로인지 표현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 1쿨롱을 봤어요. 자, 세기가 1대 2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숫자로 놓고 싶으면 숫자로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얘가 2배 더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Q쿨롱, 이거를 2Q쿨롱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문자가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 그냥 1과 2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세요. 전기장이니까 여기 뭐 있다고 생각하라고?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거라고요. 그래서 D의 위치에서는요.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었어요. 이게 A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네, A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고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했습니까? 당겼습니다. 이게 B가 작용한 힘의 방향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이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그랬을 때 더한 전기력의 세기가 2제로란 얘기니까 구해보자. A로부터요. D만큼 떨어졌어요. 전기력 구하는 식 알죠? 거리의 제곱분해. 맞습니까? R 제곱분의 크크크. 그래서 A가 만든 거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의 제곱분의 얘 전화량 얼마? 1. 얘도 전화량 얼마? 1. 1이죠. 그래서 요 힘과 얘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네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D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화량 2, 얘 전화량 얼마? 1. 근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이 힘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서 4 하시면 이때 전기력의 세기가 4D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6K인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2제로의 크기라고 주겠다 이 뜻이에요. 납득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D가 아니고 몇 D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2D인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D인 지점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얘가 받는 힘의 세기는 얘보다 몇 배 커? 이런 얘기예요. 해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었고요. 마이너스가 당겼을 거니까 얘도 두 힘을 더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2D 지점은 A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면 2D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얼마라고 하면 됩니까? 4D 제곱분의 뭡니까? K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1쿨롱, 여기도 1쿨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시고 얘는요, D만큼 떨어졌으니까 D의 제곱분의 뭡니까? K2죠. 맞아. 이걸 더할 거니까 통분해야 되니까 4하고 8입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4D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9K예요. 그래서 얘는요, 2분의 3이었거든요. 이걸 2제로라고 했으니까. 됐니? 얘는요? 이거에 뭡니까? 제곱이죠. 제곱. 이라고
이거의 몇 배? 2분의 3배.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3 2제곱의 크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제 순간 제곱할 뻔. 이렇게 가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적기는 날린다고 했으니까 날리시면 되고요. 숙제가 제가 숙제를 잘못 표현해 드렸나요? 여기까지 안 됐어요. 여기까지였어요? 네. 축적기는 날린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전기 회로는 안 했어요? 저항의 연결과 전기였지? 아, 저는 역시 근데 이걸 왜 외웠냐? 나 너 때문에 여기를 뺀 줄 알았어. 이 쏘그름 새끼가 숙제를 안 해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하지 않았어? 회로? 확실히 했어? 앞에 조금 나가고 안에서 앞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혹시 축하드리죠. 없는 것이 장난까지만 했구나. 미리 했잖아요. 미리는 했는데 과거는 안 했잖아, 이 새끼야. 과거는 잊어야죠. 자, 보자. 선생님이 오늘 딱 눈을 떴는데 8시 40분이어서 깜짝 놀랐어. 저 오늘 눈을 떴는데 9시 18분이었어요. 우와. 선생님은 항상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올 수 있는데 8시 반이어서 침대에서 거의 농수철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있어. 저 뒤에 있는 애 뭐가 있나? 이제 테스트 안 봐요. 오늘 아 참, 테스트가 있어요. 오늘 테스트 못 볼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서. 반응 속도를 보죠. 다음 이 시간에 보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잠깐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아요. 10개인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자, 순간 안 됐지. 자 시작. 안 먹을 거예요.
자, 채점해 볼게요. 한번 쳐볼게요. 1번은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전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2번부터 순서대로 동글 X, 동글 X입니다. 6번에 1, 7번도 1, 8번부터 순서대로 2, 5, 2. 오, 한 시간에 맞췄어. 자, 가진 개수 확인하시고요. 규민이, 8, 민건이, 7.6, 어? 7.6. 7. 재준, 9개요. 다음. 윤진, 유찬, 정호. 자, 틀린 것들 중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 없어요. 넘길게요. 8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8번. 자, 8번하고 10번이요. 전하량의 크기가 Q인 두 전하가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했을 때, 그러면 F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R 제곱분의 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1m니까요. F는 R 제곱분의 크로 표현하는데, 자, 거기에는 1m라고 거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1의 제곱분의 쿨롱상수 K에다가 두 전하의 전하량이 Q라고 그랬으니까 라지 Q의 제곱 요겁니다. 이걸 얘네들은 F라는 크기로 표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전하량이 EQ와 Q인 두 물체가 2m 떨어져 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변형시켜야죠. 4인 거죠. 2의 제곱이니까 K에다가 얼마냐면 EQ 곱하기 Q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K, Q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F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2분의 1 되죠. 그래서 2분의 1 F야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입자를 놓았더니 플러스 X축 방향으로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했다. 자, 밑줄 쳐봐요. 속력이 증가했대요. 왜일지 생각하셔야죠. 점 ABC는 입자의 이동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뒤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데 전기장의 세기가 균일한 건 알겠는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전하를 내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고 있는데 속력이 뭐하고 있어? 증가. 그럼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이 빨라지려면 힘을 어디로 받아야 됩니까? 운동 방향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력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죠. 됐어. 그래서 얘는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전기장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특정한 지점을 A, B, C를 같은 등간격으로 잡아볼게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 전기장 방향 플러스 X축 방향을 향한다 맞는 거고요. 니은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에서와 C에서가 같니? 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에 왔을 때 받는 힘의 세기도 전기장의 세기만큼. 됐죠? 여기에 왔을 때 받는 힘도 전기장의 세기만큼, 여기에 왔을 때도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세기만큼이요. 이 공간은 전기장의 세기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그 균일하다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어디나 다 똑같아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제 디귿 보기가 별표. 이게 수능 문제인데 디귿 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날아간 겁니다. 요것만 잘 잡으면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뭔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뭐다? 1분의 1.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다? 운동의 에너지의 증가량은 미치 에너지의 감소량이면서 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자 이면서 힘이 한일이다. 들어갔나? 자, 일이라는 건 에너지의 변화량이고요.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킨다. 기억나죠?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알짜임이 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읽어집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B에서 C로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보다 어떠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거랑 같은 말은 알짜임이 한 일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과 B에서 C로 가는 동안 중 누가 알짜임이 한 일이 더 크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알짜임은 뭡니까? 뭡니까? 전기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과 여기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네요. 여기서 그러면 받는 힘의 크기 똑같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거리도 뒤로 똑같고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온도에너지 변화량이 어떻습니까? 같죠. 이렇게 심플하게 풀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쓰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인데 그 알짜임은 전기력 곱하기 거리다. 근데 전기력도 같은 균일한 전기장이었고요. 이동거리도 같기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이 같기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C로 갈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아야 된다. 됐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없는 시간 쪽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요. 그 시험 속에 있는 문제들 중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점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날 잘 이해했는지 해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하고 10분만 끊었다가 됐죠? 그때부터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진도 나가면 중간에 가기가 힘드니까 10분만 쉬었다 가죠. 자, 지금 11시 10분, 11시 20분에 하죠.